자, All New Grammar in Exam.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에 분사편의 연습 문제 하다가 6번, 5번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6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6번 보시죠. Properly more, this medicine does you good. 이랬습니다. do 나오고요. do you good. 이거 아마 중3 때쯤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do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이 목적어에게 이게 뭐냐면 이익이죠. 이익. 이익, 뭐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익을 주다 이런 뜻이고요. 이때 만약에 do you harm 이렇게 되면 너에게 해를 끼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do를 사용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do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뭐죠? do one's homework이죠. 그렇죠? 그래서 숙제를 한다 이럴 때는요. 숙제를 한다라는 그 숙제하다라는 별도의 다른 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do를 사용한다. 또 do 한 다음에 business도 그렇죠. 사업을 하다 이럴 때 그때도 do business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실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때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십시오. do 뭐 your hair. 이거 무슨 뜻일까요? 쌤 이거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 전에 몇 명 있었는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언어적인 이런 그 끼라든가 그런 감각을 여러분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냐면 모국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와 똑같이 대입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그 쓰는 말이 뭐죠? 모국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로 모국어적인 감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국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테크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테크닉, 그런 감각, 그거를 영어 할 때도 우리가 좀 사용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러지 않습니까? 야, 너 어머니 어디 가시니? 이러면 엄마 머리 하러 갔어요. 이러죠. 머리 하러 갔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머리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도. 영어도 do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요. 이런 그 영어든 불어든 독일어든 일본어든 한국어든 비슷비슷한 어떤 그 표현법이 있습니다. 아주 그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뭐 똑같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표현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사고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인문학의 아주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그렇겠구나. 걔들도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재미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머리하다. 그렇죠? more or less.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more or less는 무슨 뜻일까요? more or less. 이게 우리말로 다소 이런죠. 다소간, 다소 이런 거죠. 이것도 많을 따자 적을 숫자죠. 영어에서도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이렇게 해서 반대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나중에 조동사편에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할 게 있는데요. 아마 그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우리 그 6번에서요. Medicine does you good. 이 약은 너에게 이로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Properly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그 일관적인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씩 다를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는 면도 달라야 되지만 분사 그 일관적인 기본이 되는 한 가지는 꼭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주절의 주어와 같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에 주어가 지금 없구나. 즉 생략됐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This medicine 하고 여기 주어인데요. 주절에 앞부분에 properly using이냐 used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주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앞부분에 여기도 약이 this medicine 이것이 주어였구나. 그렇죠? 거기서부터 늘 실타래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used가 되는 거죠. properly used. 적절히 사용만 되어지게 되면 우리말로야
적절히만 사용하면 뭐 이렇게 뭐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번역할 때는. 그러나 영어 문법적으로는 수동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와 같은 문제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5번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그럼 7번이 문제입니다. 7번이 문제예요. 7번이요. 여기 보십시오. A bag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를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ontain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동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containing contained인지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some papers 어떤 서류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가 나온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was left 이렇게 나왔어요. on the tabl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맨 앞에 나왔으니까 얘가 아마 주어일 것이고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렇죠?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여졌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는 뭐냐면은 얘는 더 이상 이 문장에 동사가 아니라 ing 또는 pp 써가지고 즉 ing 아니면 ed 써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꾸며주는 것인데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어떤 분사가 얘를 꾸며줄 때, 그러니까 얘가 얘를 꾸며줄 때, 설명할 때, 그때 얘가 이 동사를 하면 ing고 얘가 이 동사 당하면 pp예요.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결론적인 것부터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한국말로요. 어떤 서류가 담겨진 가방 이래서요. 서류가 담겨진 가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한국말은 담겨진 가방 그러니까 왠지 여기서 pp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갖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게 지금 저 아주 짜릿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2003년도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2003년도에 대치동의 모 보습학원에서 그날이 할아버지 제사 날이었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이었었는데 그때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그럴 때인데요. 그때 그 보습학원에 수업이 끝나고 제가 빨리 갔어야 돼요. 아주 빨리 가가지고 30분 정도 후에 수업 끝나고 나서 30분 후에 제사 지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한 학생이 선생님 이거 컨테이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래 당연하지. 왜 당연한 줄 아십니까? 가방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방이 서류를 담고 있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나중에 이제 이 설명 들 때는 그렇지 하다가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십시오. ing 또는 pp가 앞 또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 그 ing 또는 pp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것이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고 여태까지 수능에 오답보기라든가 정답보기로서 수없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평가원 시험 문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분사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얘 꾸며주는 거죠. 그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ing냐 pp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얘의 목적어예요. some paper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담고 이거는 생각 안 해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방이 뭐냐고. 가방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가방이 어떤 큰 무슨 건물 속에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뭐 트렁크 속에 담겨져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방이 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ng예요. 너무 쉽죠? 근데 문제는요. 예. 그랬다가 자, 한국말로요. 서류를 담고 있는 가방 이렇게도 괜찮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서류가 담겨진 가방 뭐 이렇게도 되나 봐요. 그래서 서류가 담겨진 가방 선생님 서류가 담겨진 가방 그러니까 자꾸 이게 PP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다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야
가방이 어디에 담겨져 있니? 어? 그러니까 가방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냐고. 네 품 속에 담겨져 있거나 가방이 어느 큰 트렁크 속에 담겨져 있냐고. 아니, 가방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요. 그래, 그러면 가방이 이걸 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니지야. 그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감겨진 가방, 뭐 이러는 거예요. 와, 걔 때문에 한 20분 동안, 그래서 내가 되게 예뻐하는 애였어요.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남학생이었는데, 얘가 계속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문 들고 뭐 하고 뭐 계속 그래도,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서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집으로, 막 과속해가지고 갔죠. 가자마자 그냥 제가 또 큰아들이고, 그래서, 그 제사에 또 참여하고, 밥을 먹었다 체했어요. 그 체한 게 한 이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를 보면 기억이 나고, 또 그런 학생들이 또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영어를 사용하는 세상, 세계, 영어권 국가들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영어가 사용되는 국가들, 세계, 뭐 이렇게도 되나 보죠. 어느 게 확실한 편이고 어느 게 비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English speaking world 이럴까요? 자, the English speaking world 그럴까요? English spoken world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일단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뭐가 뭐를 꾸며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The English world예요. The world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얘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얘가 얘 꾸며주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얘가 얘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얘 꾸며주는 거라고요. 왜? The world죠. 그렇죠? 예, 이게 뭐 하는 세상이에요. 됐습니까? 한 단어로 꾸며주면 쉽고 두 단어로 꾸며주면 어렵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머리는 되는데 그 머리를 사용 못하는 걸 되게 짜증나요. 내가 그 현장 강의에서 맨날 애들한테 뭐 use your fucking brain 맨날 그래요. 뇌 좀 사용하라고. 차라리 머리가 안 되면 그럼 어쩔 수 없죠. 반복을 한다든지 무작정 외우든지 뭐 다른 방법을 써야든지. 근데 이 정도 머리는 누구나 있거든요. 너 무슨 world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얘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자, 뭐합니까?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이 세계상이 이렇게 구사되어집니까? 이 세상이 말되어지냐고요? 네? 아니죠. 이 세상은 영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킹이 답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영어는요? 영어는 구사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영어가 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가 스피크 되어지는 거지. 영어는 스피크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영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기준으로 하면 스포큰이 답이고요. 월드를 기준으로 하면 스피킹이 답인데 뭐를 따지는 거라고요? 너 무슨 word. 얘가 얘 꾸며주는 거라고요, 지금. 얘가 얘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사용되어지는 영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제발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너 무슨 word. 이거 형용사예요, 여기가. 얘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word가 영어를 써?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럼 스피킹이죠. 됐습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나 모니터 깝니다. 맨날. 옛날부터 아주 난 모니터 까는데 아주 모니터가 그냥 다 깨지고 막 그래요, 그냥. 왜냐면, 연락에 설명했는데, 선생님, 그거요,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한 걸 그대로 다시 얘기해요. 와, 그럼 모니터를 막 부시고 막 그러는데 질문하세요. 질문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이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거다, 쉬운 거다. 내 머리가 엉클어져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질문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단순한 거다. 너무 단순한 건데 자꾸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다. 아마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말로 사용되는 세계, 그러니까 왠지 되는, 쓰여지는, 그러니까 PP될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보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The English Speaking World랑 요거 있죠. A bag containing some papers랑 조심하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에서 태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 옆에 다른 뭐 목적을 쓴 거라든가 다른 옆에 곁다리로 붙어 있는 거 그거랑 관계로서 ing, pp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그 7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containing 이 답이었고요. 그다음 8번 No one wants to get on a crowded train. 아무도 그 crowded train, 사람으로 꽉 차 있는 붐비는 기차에 get on 올라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한 후에 after a very long and tiring day죠. 이것은 분사구문 분사 처음 시간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죠. tire,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피곤한 이거 있잖아요. tired라고 형용사로 배웁니다. 아예. 그렇죠? 아예 그냥 tired라고 ed 붙이면 형용사로서 피곤한이라고 배워요. 그러나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tire는 동사고 tire 자체는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하다입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십니까? exhaust입니다. exhaust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형용사로 써가지고요. tiring 하면 이제 분사로 나타내는 거죠. 분사. tiring 하면은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you're tiring. You're so tiring. 그럼 you are so tiring. 너는 어떤 애요? 피곤한 스타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넌 남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애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tired 하고 pp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당한 애죠. 그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 피곤함을 당한 거죠. 근데 한국말에서 이것을 피곤함을 당한 이런 말이 없죠. 결국 무슨 뜻이죠? 피곤함을 당했다는 결국 무슨 뜻이죠? 걔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곤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에는 수동적인 개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럼 영어는 원래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얘도 얘보다 좀 큰 게 exhausting 하면 이게 지치게 하는 피곤한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주 대단히 지치게 하는 거죠. 지치게 하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당한 거는 아주 지친 거죠. 기진맥진한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얘도 지금 보니까 8번도 자, 얘가 day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day가 지가 막 피곤함을 느껴요. 그럼 tired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런 하루였다. 이러면 tiring이죠. 됐습니까? 답이 그래서 tiring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10번으로 넘어갑시다. 10번. 9번 좀 이따 하고요. 10번 넘어가세요. exhausted입니까? exhausting입니까? 했는데 from a day's work 자, 주절의 주어가 he예요. 그렇죠? 근데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어였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일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진맥진하고 지친 거죠. 남을 지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러므로 exhausted가 답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 일과로부터 완전히 지쳐서 그는 일찍 잠자리 들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9번을 하게 되면 his father was dead입니까? being dead입니까? 물어봤습니까? 자, 이것은 아주 그 분사구문의 가장 근본적인 시험 문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병렬 구조와 연결되는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was dead 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네.
his father was dead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쉼표 he had to give up school. 그는 학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was dead를 쓰려면 그 사이에 and he had to give up school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미 다 배운 것입니다. 아니면 이 문장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가운데 and라는 접속사를 쓰는 것보다는 앞에 종이 접속사 as his father was dead, he had to give up school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은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시험 문제가 앞에 as도 없고 가운데 또는 and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as 또는 and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분사구문으로 고치라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몇 문제 풀다가 반복하고 몇 문제 풀다가 반복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 벌써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이죠. 예. 자, 접속사 지웠어. 그럼 어떻게? 하나는 완벽한 문장으로 내버려두고 하나는 불완전한 구로 바뀌어야죠. 그래야 병렬 구조를 위배시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이 being인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의 아주 그 분사의 가장 기본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풀었고요. 이제 연습 문제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에 4문제인데요.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옵니다.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분사 구문이나 분사 쪽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하고 알면서 한번 들어갑시다. 첫째는 뭐죠?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 ing 또는 pp가 명사를 꾸며줄 때 ing가 꾸며주는 게 맞아? pp가 꾸며주는 게 맞아? 라는 거를 잘 정해야 되죠. 태에 맞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분사 구문에서 자 주절은 써있고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 소리는 뭐라고 그랬죠?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생략시킨 거 그런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with 명사 쓰고 명사 설명해주는 ing 또는 pp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부대 상황 뭐뭐가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에서 이런 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분사 구문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고 한다면 뭐 하나 전 시제는 뭐라고 쓰는 거죠? having pp 쓰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having been pp였으면 having been 생략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시제도 우리가 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정도 상태에서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죠. The teacher, 동사는 저 뒤에 kept on teaching. 그 선생님은 keep on ing를 계속해서 뭐뭐 하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Having not heard the bell, 벨소리를 듣지 못하고는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공부했던 것입니다. not의 위치는 뭐죠? not의 위치는 우리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번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했고 문제도 풀어봤던 거죠. 자, not의 위치는 늘 ing 앞이다. 왜 그런지는 개념 설명할 때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having보다 not이 앞에 와야 됩니다. not having heard the bell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being cloudy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에는 좀 being cloudy. 뭡니까? 구름이 좀 꼈어요. 그래서 we didn't go camping. 우리는 캠핑 가지 않았어. 자, 이런 것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주절의 주어가 we예요. 분사 구문의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생략됐다는 건 주어가 우리였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cloud였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 구름 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비슷한 문제 우리 다 풀어봤었죠. 날씨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it와 주절의 주어 we와 서로 다르니까 it를 내비뒀어야죠. 그래서 being 앞에 it를 써줘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t being cloudy early in the morning.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13번이요. Some books reading carelessly will do you more harm than good. 이랬습니다. 어떤 책들은 자 동사 볼까요? 너에게 more harm than good. 이익보다는 해를 더 끼치게 될 거야. 어떤 책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가운데 뭐 나왔습니까? Reading carelessly. 우리 한국말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주의하게 읽으면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 전체 주어는 뭡니까? Some books죠. 분사구문이 이렇게 가운데 껴들어온 상태인데요. 11번이나 13번이나 그렇죠? 가운데 껴들어오거나 뒤에 오거나 앞에 오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장 전체 주어는 some book이에요. 그럼 책은 부주의하게 지가 읽는 게 아니라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read 해야 되는 것입니다. ing 빼고요. read는요. read하고 발음만 하고 스페링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reading 대신에 read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요. 우리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read의 용법에는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read는요. 읽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독서하다 뭐 이런 것인데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사로 읽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동사로 읽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some books 한 다음에 나는 이거를 자동사로 할래. 자동사 읽히다. 그럼 read 자체가 읽히다니까 그냥 reading 하면 답이야. 그래서 나는 reading 답으로 할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거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쓰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가 있잖아요. 이 주어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read가 읽단지 읽히단지가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어가 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옛날에 94학년도에 수능 시험 문제도 나왔었던 그런 그 용법입니다. 이게 알아두십시오. 독해할 때도 많이 나와요. 자, 이 주어가요. 한 평면, 한 면만을 가진 것. 한 면. 됐습니까? 한 면만 가진 거. 예를 들면요. A notice. 공고문. 그렇죠? 공고. A warning sign. 경고 표지판.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flattened board죠. blackboard. 여러분은 칠판이죠, 이게. blackboard. 됐습니까? 또는 flattened board 하면 게시판이고요. 게시판, 칠판, 이런 게 한 면. 그때 시험지 나왔던 것은요. t-shirt 나왔습니다. t-shirt. t-shirt도 한 면이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면만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어떤 다시 말하면 뭐가 아닌 거냐면요. 소설, 책, 신문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공고문, 경고 표지판, 칠판, 티셔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나오면요. 이게 주로 나오면요. 자,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얘가 주로 나오면 이 read 자체가 읽히다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주로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read 자체가 읽히다이므로 read의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주로 나오는데도 계속 동사가 이것만 있다면 자, 얘네는 읽어요, 읽혀요. 읽히죠. 제가 읽는 게 아니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is read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 나온 다음에 read가 나올 때 read는 읽히다라는 자동사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얘만 쓰면 돼요.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문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에 경고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warning sign 해놓고 red don't step in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a warning sign red don't step in. 됐죠? 그러니까 red가 뭐예요? 경고 표지판이 읽혔다. S 안 붙였죠. S 안 붙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인칭 단수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죠. 그래서 red.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밑줄이 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법시험 문제 이렇게 밑줄이 쭉 나오고 오답보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the book 이렇게 나왔어요. The book
read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뭐 by me 뭐 이런다든지 하여튼 뭐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얘는 틀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책이라는 것은 독서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면에 글자가 이렇게 쭉 읽혀지는 이런 종류가 아니라고 걔네들이 보는 겁니다. 걔들은 약간 이 read의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안 쓰고 과거면 뭐 was rea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쉽죠? 그러니까 앞에 한 면만 가진 거 경고 표지판, 게시판, 공고문 또 무슨 뭐 티셔츠, 뭐 칠판 이런 것이 주어가 나오면 그 뒤에 was read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read 과거일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앞에 novel, book, 막 textbook 뭐 이런 newspaper 이런 게 나오면은 is read is read라고 써야지 그냥 read를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헷갈리지 말도록 하십시오. 13번의 주어는 some books죠. 그러므로 reading이 아니라 read라고 pp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이었고요. 13번이나 3번.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Walter wanted the work to do as quickly as possible. 월터는 그 일이 아주 가능한 한 빨리 행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영어 문장 구조에 우리가 독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어법을 위해서도 필요한 또 구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넥서스 구조입니다. 넥서스 구조예요. 그게 우리가 투부정사 편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 타에서 해도 되고 투부정사 편에서 해도 되고 분사 편에서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따로 떼서 있죠. 따로 떼서 우리가 공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넥서스 구조입니다. 넥서스 구조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어가 나왔잖아요. I, 주어 나왔죠. want, 동사 나왔어요. you, 목적 나왔어요. 끝나? 이런 건 넥서스 구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를 뭐해? 이게 삼형식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해. 그래서 그 뒤에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럴 때 네가 이러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아니에요. 목적어는 너라고 썼지만, 그렇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네가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해. 이런 단문의 구조를 넥서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 뒤에 있는 동사 형태가 뭐로 나오냐 이거죠. 뭐로? 하나는 투부정사 꼴이 있고 하나는 원형이 있고요. 그때 이제 원형 속에 ing가 돼도 괜찮은 그러한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조건 pp 쓰면 되는 또는 to be pp pp도 있고 to pp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법은요. 수능뿐만 아니고요. 모든 영어 시험, TEPS, TOEIC, 그 다음에 무슨 사관학교 시험 문제, 경찰대 시험 문제, 편입 시험, 뭐 회사의 무슨 영어 시험, 하여튼 모든 영어 시험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가장 중요하다 이거보다는요. 가장 자주 나오는 그런 빈도를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투부정사 할 때요. 이 부분을 듣고 나서 동생이나 친구한테 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자기게 되는 것이고 시험 문제 뭐가 나와도 나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주 딱 부러지게 설명할 테니까 그때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는 거는요. 이 중에 아주 기본적인 한 개만 지금 맛보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동사가 나오고요. 여기 일반 동사라는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뭐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역동사는 이렇게 시키다는 뜻이고요. 지각동사는 지각,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그 지각 동사를 의미하죠. 자, 그거 아닌, 그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각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동사. 원하다, 이런 거. persuade, 설득하다, 이런 거. expect, 기대하다, 이런 거. I told, 말하다, 이런 거. 알겠죠? 이런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가 뭘 하는 거를 원해요. 자, 그럴 때 나는 네가 뭐 하는 거 원할까?
네가 좀 내 딸 좀 도와주기를 원해.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얘가 돕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to help죠. To help my daughter. 됐습니까? 투부정사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이런 문장 맨날 읽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일반 동사이면서 얘가 이걸 하는 거.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투부정사다. 알겠죠? 이 앞이 뭐예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라는 것은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와 얘의 관계가 뭐예요? 얘가 이거 하죠. 이걸 굳이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자동적 또는 능동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와 뒤에 동사, 이 동사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자동 또는 능동. 이 말은 뭐냐면 수동이 아닐 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가 도움을 주는 거지. 보세요. 그죠? 내 딸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네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도움을 주는 거죠. 그걸 자동 또는 능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투부정사 쓴다. 알았습니까? 근데 선생님 그럼 방금 선생님 얘기한 거 있죠? I want 나는 네가 유 선생님한테 도움 받기를 원해. 도움 받기를 원해. 네가 도움 받기를 원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일단 to는 쓰고요. 일반 동사죠. 그럼 무조건 to 쓰고요. 그 다음에 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럼 be helped죠. helped. 자 by Mr. You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쉽죠? 참 쉽죠? 동사 목적을 한 다음에 to 쓰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거면 쓰고 당하는 거면 BPP 쓴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거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function word거든요. 기능적인 어거든요. to be 굳이 이렇게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I want you helped. 그냥 바로 네가 이거 되는 거니까 helped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to be helped 쓰든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요 오늘 요 시간에만 하는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거는 뭐냐면 앞에 동사가 사역이나 지각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 나왔을 때 알았죠? 이 일반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을 때 얘가 하면 to 원형, 당하면 to be pp.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4번. Walter wanted the work. want 동사 나왔죠. the work 목적어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사 나온대요. 그럼 넥서스 구조구나. 해석이 그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구나. 근데 일이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당하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to be done 이러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alter wanted the work to be done. 예.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맞는 것이고 이럴 때 뭐라고요? to와 be는 생략 가능. 그래서 Walter wanted the work done 이래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장 수일치 부분이죠. 수일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알아둬야 될 부분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쭉 보고요. 문제도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좀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알겠죠? 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